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 보시면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공급은 누구다? 예, 맞아요. 생산자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자는 주로 이제 기업이 되긴 하겠죠. 자,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어진 공급량을요, 가격이 얼마 있었을 때 얼마나 생산 공급할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뭐와 뭐와의 관계다? 예,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공급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느 재화나 서비스 이 둘을 합쳐서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량은 거기 보시면 수량입니다. 공급하려는 양, 수량은 얘는 거기 보시면 판매자가 팔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급량은 우리가 먼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판매자가 팔고자 하는 윌링리스예요. 수량과, 그리고 이제 팔려는 어떤 의사, 계획을 나타내는, 왜 팔고자라는 요거 말을, 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겠다는 윌링리스라는 게 역시 또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생산을 하려고 하는가, 그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요,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게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생산 공급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선 이게 아이스크림을 Q라고 할게요. QS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면은요,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 공급하게 되니까 플러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거 생산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을 생산 더 많이 하면 판매 수익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론 또 그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도 팔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당연히 매출액도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이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요게 바로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더 구입을 해서 매장을 늘리게 됩니다. 종업원도 새로 채용하게 돼요. 반면에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생산해서 별로 돈이 안 되네 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의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더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폐업을 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의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공급량과의 관계가 우상향하는 플러스 관계에 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우리는 이것을 공급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어느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급의 법칙에는요, 우리 다른 요인이 일정한 불변일 때 거기 체크해 두세요. 다른 요인이 불변일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다른 요인이 있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생산 비용 같은 거, 임금이라고 할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생산 비용인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 같은 거로 해서, 그럼 당연히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관련한 뭐가 있을까? 또 기술 진보라고 할까요? 기술, 테크놀로지가 더 이렇게 생기게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때는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뭐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예상 같은 것도 있죠. 기대라든가 예상. 이런 거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비싸질 걸로 예상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가격이고요.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아이스크림의 현재 가격이고 이거는 예상 가격, 미래 가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예상 가격 만약에 여기는 예상, 기대한다 해서 이 expectation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관심 있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요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요인들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생산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공급표라는 거 있죠? 다음 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하겠다라는 스케줄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표를 보세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빵원일 때는 아예 공급량이 빵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여기다가 XJ를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그리고 XJ의 공급량에서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달러일 때는 빵개를 생산 공급하게 되고 거기 1달러일 때는 1개를 생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2달러일 때는 3개를 생산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달러일 때는 5개를 생산 공급한다. 그러면 이런 관계 표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산 공급량이 있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빵일 때는 빵이 되겠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가격이 0.5가 돼도 빵이야. 그러니까 0.5일 때도 빵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빵일 때는 빵 0.5라고 해도 이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생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1달러일 때 하나. 그래서 여기다 할게요. 0.5일 때 빵이고 1달러 여기 0.5를 합시다. 0.5 칸을 제가 맞춰서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좀 다시 보수 공사를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점점점점 하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달러가 되었을 때는 3개 이렇게 있습니다. 2달러일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3달러일 때는 5개 이렇게 되니까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공급표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가격과 수량으로 매칭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선을 그려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림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서플라이 스케줄 공급표라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이거요. 우리 앞으로 계속 공급한다라는 거는 생산자가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려는 이 사전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willingness라는 걸 보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네, 요거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불변인 상태에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요. 가격의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다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은요. 그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공급표라고 하고 이 공급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로 한눈에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개별 생산자들의 기업의 공급 곡선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자, 시장의 공급과 개별 공급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라고 하면은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생산자들도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공급과 개별 공급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공급량이에요. 우리 아이스크림이라 해도 되고 마스크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를 생산하는 개별 기업들이 가격이 얼마일 때나 얼마나 생산할래 라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공급이 되면 개별 기업들의 공급량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흐름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시장의 수요도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 소비자들이 얼마나 구입하겠다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다 합한 것처럼, 거기 보시면 모든 판매자들의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림 4-6을 한번 보시면은요,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해서, 네, 앞에 거 다시 한번 살짝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빵일 때, 가격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벤이라는 사람의 공급량을 한번 살펴보면, 벤 이렇게 쓸게요. 벤. 공급량은 몇 개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빵일 때는 얘는 공급할 생각이 없어요. 1일 때는 얼마입니까? 옆에 보시면 하나고요. 2일 때는 얼마입니까? 3개고요. 3일 때는 5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공급량이 되는 건데 젤이에요. 젤이. 자, 젤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빵일 때는 얘도 공급할 생각이 없고요. 가격이 1일 때 어떻게 돼요? 거긴 0.5 단위로 있는데 저는 좀 크게 끊었어요. 1일 때도 빵이네. 얘는 아예 공급할 생각이 없네. 가격이 2일 때는 4개를 공급하려고 그러고, 가격이 3일 때는 8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공급자가 이렇게 젤리와 벤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장 전체 마켓이라고 할게요. 공급량은 이거 두 개를 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빵일 때는 둘 다 생산 공급할 생각이 없어요. 1일 때는 하나가 공급되고 얘는 아예 생산 안 하니까 2일 때는 7개가 생산 공급되고 3일 때는 13개가 생산 공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조그맣게 그릴게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이 나와 있고 요거는 벤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벤의 공급량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모양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이제 젤리의 공급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량, 생산량, 가격 이렇게 있어요. 젤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더 절편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높은 상황이고 파란 색깔로 할게요. 맞춰서. 높은 상황이고 1 돼야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주어진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벤과 젤리의 합 이렇게 할게요. 벤 더하기 젤리, 벤제가 됐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더해 볼게요. 옆으로 한번 쫙 더해서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자, 주어진 가격이 요거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점점점 있을 때는 얘만 벤만 생산 공급하게 되고요.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얘도 공급하고 얘도 공급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살짝 보시면 얘는 이렇게까지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해서 벤이 이렇게 생산 공급하려는 거에다가 젤리까지 여기 더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색깔을 한번 좀 더 이렇게 넣어볼게요. 젤리에 공급하려는 양을 이렇게 여기다 더 입히게 되는 겁니다. 젤리에 공급하려는 양을 더 입히게 되는 겁니다. 입히게 되면 젤리가 여기 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서 우리가 곡선 자체가 약간 이렇게 굴절되는 형태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대략 여기부터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건데 저는 그냥 약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수리적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가격이 2달러일 때 어떻게 됩니까? 2달러일 때 벤이 몇 개, 4개 살려고 했고요. 얘가 4개 살려고 했고요. 얘가 2달러야. 그랬을 때 얘가
7개를 사려고 했고요. 자, 이거는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2달러가 되면 둘이 생산하고자 하는 수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2개를 더해서 1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벤과 제리의 생산량을 2개 옆으로 이렇게 더해서 나타내는 걸요. 우리가 이제 수평의 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첫 번째 줄 보세요. 개별 공급 곡선도 수평으로 합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으로 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떤 가격에서 시장 전체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급 곡선의 가로축에 나타난 공급량, 이게 가로축이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어떻게 보냐면 옆에서 보는 거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할래? 이거를 옆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요, 가격은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 나중에 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Q로 정리하는 거야. QX로 정리한 후 서메이션 해서 더해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물론 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네 번째 줄에도 있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이 여기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세 번째 공급 곡선의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급 곡선의 이동 이렇게 있어요. 공급 곡선의 이동. 여러분, 우리 수요 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는데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그 재화 가격 이외에 따른 게 변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시장의 공급 곡선은 다른 요소들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요소가 변하면 거기 보시면 지금 아이스크림에 대한 X가 아이스크림이에요. 공급량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다른 요소가 뭐 있습니까? 하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설탕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른 관련제가 설탕 가격이야. 여러분,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스크림에는 그래도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설탕 가격이 거기 보시면 하락하게 되면은, 자, 거기선 하락으로 돼 있으니까 하락하는 걸로 할게요. 하락하게 되면은,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생산에 투입되는 하나의 요소인 게 바로 설탕입니다. 근데 설탕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관련된 비용이 절감돼요. 그러니까 설탕 가격 하락은 코스트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요인이 변한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지만. 자, 여기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에요. 지금 우상향하는 상황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근데 내가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까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고 했었어요. 가격은 그대로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의 공급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시장에서 있어요. 근데 설탕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채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첫 번째 줄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채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남는 장사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임의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가격 수준인 거예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소 가격이에요. 이게 요소라고 하면 좀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면 크림, 설탕, 첨가제,
아이스크림, 또 기계, 매장, 건물, 종업원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관련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량, 생산량을 줄인다고요. 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가격이 일정할 때 앞에서는 비용이 하락하게 됐으니까 우측 이동인데 감소하게 되는 건데 얘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소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아예 문 닫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의미는 약간 코스트 관련된 비용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생산 기술은 공급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예요. 자동화된 아이스크림 제조기기가 발명되면, 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자동화라는 생산 방식이 발명되었어요. 기계가.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다운되는 것이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아이스크림 생산과 관련된 인력이 절감돼서 비용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이때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한다 합시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공급자는 여러분 지금 좀 쌀 때 파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비싸졌을 때 파는 게 나아요? 당연히 비싸졌을 때 파는 게 낫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밖에 시중에 내놨던 걸 다 걷어들여야 돼. 걷어들였다가 나중에 비싸질 때 팔려고 창고에 쟁여놓게 됩니다. 그럼 시장의 공급량 어떻게 돼요? 그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앞으로 한 달 후에 더 비싸질 것 같아. 아니면 일주일 후에 비싸질 것 같아. 그럼 내가 시장에 싸게 내는 거를요, 다 회수해 가지고 나중에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판매자의 수, 그리고 이거는 판매자, 기업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의 수. 여러분, 시장 전체 공급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생산자들이 10개씩 생산했는데 그런 기업이 10개 있으면 100개가 시장에 공급될 텐데 기업 채수가 늘어서 20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20개가 되면 200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아니면 반대로 판매자 수, 벤과 제리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그만 접어버렸어.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시장 전체 공급량은 싹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만 좀 줄어드니까 공급량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때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판매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요약이 나와 있고요. 위에 표 4-2에 보시면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 재화의 가격은 거기 보시면 곡선 상의 이동이고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나머지들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